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큰 거를 보지 못하는 거죠. 선거라는 게 왜 있습니까? 국가 안보 속에 있는 게 선거라고 봐야 되고요. 선거보다도 그 상위 개념을 무시하는 하위 개념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 안보나 국가 존립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선관위가 그보다 낮은 개념인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자유의 문제 이런 걸 내려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 그리고 고발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헌법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관위에 바로 이러한 어떤 일련의 조치가 있었어요. 일련의 조치, 이 경고나 고발 등의 이런 일련의 조치는 결국은 이런 적의 전쟁 범죄 행위 그리고 그것을 이롭게 하는 감싸고 돌고 규탄하지 않는 그런 이적단체를 비판하는 행위를 범죄 시했어요. 그리고 경고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위축하는 효과를 줬어요. 실제로 이러한 경고와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서 전쟁이냐 평화냐 라는 것을 앞세워서 안보 불안감을 조성한 그런 친북 세력에게 도움을 주는 오히려 이적 행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광고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선관위가 경고한 내용 중에서 이런 광고 내용이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해석한 것은 결국은 친북 좌파 세력이 지방선거에 나온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직접 지칭한 거다 라고 본 겁니다. 그게 맞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에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건 선관위예요. 그런 선관위가 이런 이적 행위를 하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 이것은 법으로서 보호할 일이 아니죠. 마땅히 법으로서 응징하는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어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애국 세력에 대해서 애국적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를 삼았던 거죠. 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징부 행위를 넘어서 그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이적 행위를 하는 정당에 대한 비판을 금지시킨 것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직선거법 93조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 과거에 위헌론이 제기됐고요. 지금도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얘기하기가 좀 우스운 일이긴 한데 특히 좌파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문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선거 6개월 전부터는 시민들이 어떤 중요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리고 선거 쟁점이 뭔지 국민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위헌이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데 실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선관위에서 4대강 문제 그리고 무상급식의 문제 등에 대해서 사회 현안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찬반 얘기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위헌론이 제기됐던 이 공직선거법 34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그랬고요. 대법원도 그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은 거다. 이 국민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의 자유 내지 공정성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런 사안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헌론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지금 당장 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해당되는 내용에 관해서 이제 저희를 보자면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간에 쭉 여러 가지 그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도 그렇고 선관위에서 적용한 내용들은 특히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은 후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찬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행한 것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선관위가 부당하게 확대 해석을 한 것이고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 4대 강이나 무상급식의 문제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우리 쪽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부당하게 그저 기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용한 그런 잘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경고에 대한 그리고 고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통해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퉈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고발한 거에 대한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집권 여당의 참패라고 하는 의회의 결과를 낳은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은 보수파의 분열이다. 그리고 방심이 처리한 어떤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보수파가 분열하지 않고 그리고 방심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다행스럽고 오히려 소중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의회 결과뿐만이 아닙니다. 이 선거법에 관해서 이 적용하는 그런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경고당하고 고발당한 것 외에도요 정말 황당한 결과가 나온 것도 있어요. 강원도지사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후보자가 단 하루도 도지사로서 일을 못하고 직무가 정지되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선거관리가 이러냐라고 제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해당자는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라고 광고하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반대쪽에서는 이게 네거티브로 비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선관이나 이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릴 법적 근거도 없고 특히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 하루도 도지사로서 일도 못하고 직무 정지된다라고 하는 그 후보자에 대한 중대한 훈계를 유권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선거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